9장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나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유지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지?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이런 그 유산들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해서 우리 인류에게 소중한 문화나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말하자면 인류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인류의 소중한 문화와 자연유산을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로고를 보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로고는 세계문화유산의 로고는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197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안은 미셸 올립이라는 사람이 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로고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야.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예술품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동그란 원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각형과 원이 이렇게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지? 그래서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밀집하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둥글게 보이는 로고는 세계의 표상이고 또 보호의 심볼, 전체적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서로 상호간에 보존하고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의 로고에는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지구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유산 제정의 목적을 한번 볼게요. 세계유산 제정의 목적은 자연재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와 남의 나라를 가리지 않고 인류의 유산을 복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이나 각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문화유산 제정은 타국과 자국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의를 보면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1972년 11월 달에 제17차 정기총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정한 그 유산에 따라 인류 문명이나 또 자연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자산인 세계유산을 전 인류가 이탈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하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닌 거야.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전수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해야 될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협약에 따르면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해야 될 현저한 보편적 가치, 누구나 인정하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을 해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이렇게 분류를 해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지?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많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전쟁으로 인해서 근대에 많이 파괴됐어요. 또 현대에 들어왔어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 많은 유산이 파괴된 일이 있었죠. 그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계 유산의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지?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 다음에 복합유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어요. 첫째가 문화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은 유적. 인간이 만든 거죠. 그지? 인간이 만든 거야. 역사와 예술.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가치를 지닌 비명. 또 동굴생활 흔적, 뭐 인간의 그 문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고학적 특징을 지닌 건축물, 조각, 그림, 또 이런 것들의 복합물, 이런 것을 유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물이야. 건축술. 인간이 원래 그 집을 지었을 때 처음엔 단층이었어. 2층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그 집안이 단단해야 되고 2층을 지탱할 수 있는 1층에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만 2층을 올릴 수 있는지. 지금 뭐 100층도 올리고 뭐 몇십 층도 올리잖아. 그죠? 그럼 모든 건축술도 인간이 그 발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모든 것들도 바로 건축물에 관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 경관으로 동질성이나 주변 경관으로 역사, 과학,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독립적 건물이나 연속된 건물. 정말 많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문화유산에 등재된 건물들이 많이 있죠. 중국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건축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요. 인간 작업의 소산물. 인간이 작업을 했어.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 그게 역사적이나 심미적, 민족학적,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를 포함한 지역이 바로 이 세 가지 유적, 건축물, 장소, 또 복합되기도 해요. 그지? 이런 것들을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유산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이룩한 게 아니죠.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 생성물. 자연의 풍화, 침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연의 형태이거나 또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미적 혹은 과학적 관점에서 탁월한 가치를 지닌 것, 또 과학적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학적, 지문학 생성물, 그 다음에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 과학. 제주도에 곶자발도 있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점이나 구체적으로 지어진 자연지역. 이게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의 힘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심미학적으로 아름답고 혹은 지질학적으로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자연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이 복합유산이에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한 그 문화유산에서 보면 기념물도 있죠. 문화유산에서 보면 역사, 예술,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건축물, 조각, 회화 이런 것이 바로 기념물이고, 또 유적지도 있어요. 역사학, 미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자연유산에는 미학 분야에는 과학 분야와 지형과 생물체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연경관 이런 게 자연유산이고, 또 과학적으로 환경보호 분야에서 가치가 있다는 지질구조, 지형, 또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음이 입증된 생태지구도 자연유산에 포함됩니다. 또 자연미학적 관점에서 뛰어난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는 고적 이런 것도 자연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화자연복합유산은 문화와 자연의 두 영역에서 동시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유산인데, 대자연과 인류 문화가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죠, 그지? 근데 현대에 와서는 게 약간 대립적 관계로 오인되고 있어. 왜냐하면은 개발을 한 곳에는 자연이 훼손되고 인간이 그 난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훼손시킨다. 그래서 약간 대립적 관계를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인류가 그 자연을 잘 활용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었죠, 그지? 그것도 바로 복합유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협약은 인간이 자연과 대립적 관계에 있다는 이론을 부정하고, 인류 생존을 위해서 자연과 문화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확립했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그런 유산을 복합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에 지정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느냐, 그 6가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독특한 예술적 업적을 대표하는 작품, 창조성이 두드러지는 걸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예술적 업적을 대표한 창조성이 이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모방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창조성이 두드러지는 걸작. 두 번째로는 시대적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건축예술, 도시, 경관, 설계 그런 것들 등에서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하수도나 수도관, 상수도관이라든지 아니면 온천시설 같은 것, 그런 것들도 그 당시에는 많은 그 인간의 어떤 부패에 관련이 있었지만, 로마가 발전할 수 있었던 과학적 저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런 건축물도 바로 지정 조건에 포함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소실된 문명. 인간이 지금 현생 인류가 지구에 태어난 지가 5만 년 정도 됐는데,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것들이 인류의 문화죠. 인류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것들 지금까지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지 않아요. 4대 문명 발상지에 있었던 많은 것들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문명이나 문화의 전통을 입증할 수 있는 많은 문물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건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대 특정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 그 시대의 특징을 대표하는 걸작이 있을 수 있죠. 바로크 문화에, 혹은 뭐 고딕 문화에, 그런 그 시대의 걸작을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걸작도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의 전통적 거주지, 또 용지로 인정받는 지역 가운데서 문화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 따라서 점차 소멸될 가능성이, 이전에 있었던 전통적 거주지나 용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 문화적 특성이 굉장히 있지만 현재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 그래서
인류 문명이 계속 발전이 되어 가면서 그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특정 사건, 전통, 사상, 신앙, 예술 작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물. 정말해서 유형적으로 있지 않지만 무형적인 많은 문화가 있을 수 있죠, 그지? 예술 작품, 행위, 그 다음에 뭐 무용, 그지? 그 다음에 무술 등등 사상, 뭐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지정 조건에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술 작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물, 특히 특수한 정황을 인정받거나 기타 정대 기준과 함께 채택될 때 지정 요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단오놀이를 인류 문화 유산에 제정시키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단오가 뭐 자기 나라 문화였다는 둥 서로 밀접한 문화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는 비슷한 문화가 있죠, 그지? 자국의 문화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택될 때 지정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 충족시켜야 될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디자인, 재료, 제작술, 세팅에 있어서 진정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되고 문화경관의 경우에는 뚜렷한 특성과 구성 요소에 관해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명된 문화재나 문화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법적 및 전통적 보호와 관리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가, 지방, 지역 단위로 보호법과 제도적인 확충,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관리 방안이나 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신청서를 쓸 때 명기되어야 됩니다. 유적을 전체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특히 방문객이 많으면 유적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죠, 그지? 그런 곳에는 적절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보존은 물론 해야 되고 또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세계문화유산 지정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